평화론에 숨겨진 일제의 음모를 정말로 몰랐던 것일까? で、その東洋平和というのは、韓国が近代化できないでいる限り、韓国は常にロシアの脅威にさらされる。そのため、日本が韓国を守って、ロシアをはじめとするヨーロッパ勢力から東洋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日露戦争などに際した日本側の東洋平和論です。 1909년 10월 동양평화론의 허구성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토가 하얼빈역에 도착하는 순간이었다. 총성과 함께 이토는 쓰러졌다. 안중근은 이토를 저격한 뒤 체포됐다. 당시 이완용은 안중근을 맹렬히 비난하며 조문사절단을 조직해 시신이 있던 중국 대련으로 달려갔다. 일당 기사에는 이완용이 이토를 나의 스승이라고 공언하고 다녔다고 적혀 있을 정도다. 그해 12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이완용도 심판대에 올랐다. 지금의 명동 성당인 종현 카톨릭 성당 앞에 이완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가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나오는 이완용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윽고 20대 청년이 이완용에게 향했다. 청년은 단칼에 인력거꾼을 쓰러뜨리고 이완용의 왼쪽 어깨를 찔렀다. 현장에서 체포된 청년은 20살의 이재명이었다. 이완용은 치명상을 입고도 살아남았다. 결국 이완용 암살 사건은 실패로 끝났고 이재명은 꽃다운 나이에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죽어서도 사라진 게 아니었다. 이완용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제거하려는 수많은 이재명이 있었다. 무심한 세월 속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날의 사건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이완용을 찔렀던 이재명 의사는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된 1910년 암살 미수범으로 처형됐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치기 전 이재명 의사는 일본인들로 둘러싸인 재판정에서 이완용이 저지른 죄목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을사조약을 체결해 나라의 외교권을 넘기고 통감부를 설치케 한 죄, 고종 황제를 협박하고 강제로 물러나게 만든 죄, 정미칠 조약을 체결하고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 한일 병합을 추진한 죄,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죄는 이완용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대의 푸르른 젊음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완용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이완용은 위원회의 제1차 조사 대상이었다. 컴퓨터 파일에는 그동안 조사한 이완용 소유의 토지 목록이 빼곡하다. 이완용의 땅은 전국에 걸쳐 분포돼 있었다. 위원회는 이완용이 일제에 협력한 시기에 조성한 땅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의 토지 보고서를 샅샅이 뒤졌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일대에 보면은 이제 이완용의 토지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뭐 이완용 토지 아닙니까? 민규식. 일제 때 실시된 토지조사 사업 당시 등록된 이완용의 땅은 주로 전라도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광주군 도청면 유정리인데요. 여기도 보면
상당히 그 토지가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거의 뭐 반 그 지역에 반 정도는 뭐 이완용 땅으로 좀 나오고 있죠. 재산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낸 것만도 여의도 면적의 2배에 이르는 규모고 조사 대상자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중 단연 1위다. 국가 기속이 결정된 것은 한 1,9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1%도 채 되지 않는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히 적은 규모의 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완용이 취득했던 재산 가운데 일부지만 국가로 기속시킨 것에 일정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제와 매국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완용의 권력은 커졌고 재산도 늘어났다. 한일합방 문서에 서명한 뒤 이완용은 일제로부터 은사금 15만 원을 받았다. 지금의 3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일제의 차관 정치를 성사시킨 한일 신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이완용이 20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1920년대) 중반 경성부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완용의 자산은 약 300만 원, 요즘의 600억 원 규모다. 당시 이완용은 조선 제2의 갑부가 되었다. 이완용의 재물에 대한 집착은 일당 기사에도 실려 있을 정도다. 이완용이 재물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동양 제1의 정치가가 됐을 것이다. 살아생전 이완용은 반역의 대가를 모두 누렸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가진 것은 끝까지 부여잡고 놓지 않았다. 1926년 2월 16일 이완용은 죽어서도 일제의 호위를 받았다. 고종의 국장에 버금갈 만큼 장례식은 화려했다. 하지만 이완용의 죽음을 대하는 민심은 그와는 반대였다. 당시 신문사설은 그의 사망 소식을 이렇게 전한다. 그도 같다.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이제부터는 천벌을 영원히 받아야지. 그의 죽음은 온전하지 못했다. 이완용이 묻혔던 전북 익산시 낭산면 선인봉, 명당터로 알려졌던 무덤 주변은 채석장으로 바뀌었다. 화려했던 그의 묘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제 파묘해가지고 그 유골을 내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서 이 낭산천에다가 이렇게 떠나니까 보냈죠. 이완용의 무덤은 1979년 그의 후손에 의해 파헤쳐져 폐묘가 되었다.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의 무덤이 차지했다. 이름을 소중히 하라는 조상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순간 이완용은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다. 이완용은